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정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저희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그 코인 자산 운용사인 하루 인베스트하고 델리오가 갑자기 출금 정지돼서 뱅크런 사태가 터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기업회생이나 파산 쪽 전문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식회사 이쪽 법리는 잘 아는데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 쪽은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수소문 끝에 오정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정환 변호사님과 현재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피해 구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주식회사 그 법리와는 전혀 다른 법리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제가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가상자산 쪽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 하시는 분은 변호사님밖에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섭외를 했는데 오셔서 좀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 하루 인베스트하고 이게 델리오라는 이 회사가 또 어떤 회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런 사태가 왜 터졌고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터졌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단 스테이킹 서비스 또는 예치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는 어원 서비스 또는 그로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가 약간 이해하기 쉽게 은행이랑 비교를 드리면 은행에서 이제 한국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입금하면은 그럼 이제 이자 쪽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돌려받는 거를 이자를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이 한 코인을 여기에 예치를 하면은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비슷한 같은 코인 또는 이제 다른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은 비트코인 또는 다른 코인을 이렇게 다시 이자 쪽으로 약간 조금 더 붙여서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 이 사태가 왜 터졌냐 약간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코인을 이제 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불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되게 좋을 때 이제 상승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운용만으로도 그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코인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하락장, 횡보했던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 이게 좀 더 고수익을 주는 이제 자산운용사를 찾았고 그래서 위탁 자산운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위탁된 이제 자산운용사 중에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NS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고 근데 그 BNS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이제 BNS라는 회사는 왜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은 예전에 작년 말에 이제 FTX라는 거래소가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마 운용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파산하면서 그 돈이 거기서 잠겨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피해액이 돼서 이제 FTX, BNS 다시 이제 하루로 왔고 그리고 하루에 또 일부 또 델리오가 막혔다고 해서 이제 델리오까지 이제 연쇄적인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듣기로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대출도 하고 가계 대출도 해서 그런 수익도 하고 맞습니다.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유지되는데 이 코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금 받아서 재투자 요 방식밖에 없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약간 자산운용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약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쩔 수 없이 그 투자자들한테 그 배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좀 이자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고수익을 이제 준다고 하는 그런 자산운용사를 찾아서 많이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약간 좀 너무 리스키한 투자를 하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물리니까 지금 투자를 돈을 못 빼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하고
하루하고 델리오 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까 그거는 좀 약간 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델리오는 그러니까 국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그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여서 그래서 예. 국내 사업자가 맞고요. 예. 근데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법인도 이 경영진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예. 알려져 있는데 예. 근데 이 법인 자체는 지금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그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이 하루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제 규제 범위가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델리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이제 취하려는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약간 좀 다른 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조인의 시각으로는 그럼 델리오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민사라든지 뭐 예. 다른 뭐 집단의 해결 절차인 뭐 도산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예. 이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 싱가포르 회사라고 하면 예. 국내 법으로는 구제받기는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조금 예. 그 면에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제가 대충 보기에는 몇천억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큰 투자자들이 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예. 지금 집단 행동을 하느니 마느니 네, 맞습니다. 예, 하고 있고 뭐 어떤 형사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예. 보도도 있던데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변호사들이 말할 때 그 재산의 범주에 포함될지 말지 이런 것도 논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되느니 마느니 예. 뭐 대표적으로 재산 분할할 때도 예. 남편이 이거 코인 있는데 코인을 압류해 다오 그럼 예. 코인을 압류가 되느니 마느니 예. 뭐 이런 쟁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천억이나 되는 이런 코인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예.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배당 절차를 조금이라도 배당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말 그대로 그 재산 확보를 하고 예.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민사랑 형사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재산권에 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구제 수단으로서는 이제 다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보전 처분이 문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상으로 미비는 있지만 지금 대법원 최근 그 서울중앙지법 최근 판례에서 그래서 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지금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최신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전 처분 자체는 일단 가능하다고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전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전 처분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 보전 처분이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보하냐에 대해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저는 네. 좀 약간 이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지금 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지금 이게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것도 전부 다 온체인 상에서 일어나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아요. 그래 기록이 남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사고 팔고 어디를 거치고 했던 걸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고 요거를 통해서 하면은 지금 하루에 피해액이 몇천억에서 이제 조단이라고 1조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전 처분을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이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자산을 빼돌렸다고 해도 빼돌린 그 모든 그 지갑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많이 좀 구제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마 안 되면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가압류 가처분해서 그 빼돌렸는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피해자가 외국인도 많고 국내도 많으면 이게 개별적인 권리구제 수단 민사 절차로 하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도산 절차를 도산 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을 해결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도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산 절차에 이렇게 보전 처분 절차가 있거든요. 그 보전 처분 절차에는 보전 처분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채무자 회사는 몇 월 며칠자 이후로 재산의 처분을 금한다. 이렇게 한 줄이 나와요. 네, 한 줄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게 그 결정문이 채무자 회사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면은 그 코인을 빼돌렸는지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뭐 법원도 모르겠고 그 신청한 사람도 모르겠고 모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존 처분 결정 이후에 이거 처분했으면
뭐 환수 조치를 내 생각에는 환수 조치 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전 처분 어겼다기 위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게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하다고.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예. 자세히 좀 설명 좀 아, 예.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럼 간단하게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국내 유일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 변호사님이신 오정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 전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오정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오정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